나 혼자 산다에서 김지석 씨가 절친인 하석진 씨 초대해서 집들이 하던 거 기억나세요? 김지석 씨나 하석진 씨 모두 소문난 위스키 애호가라서 과연 집들이 선물로 뭘 가져갔을까 궁금했는데, 그날 하석진 씨가 김지석 씨한테 자랑스럽게 내놓은 게 바로 스코틀랜드 싱글몰트 위스키 발벤이었어요. 근데 이거 주면서 하석진 씨가 희한한 드립을 쳤는데요. 잘 때 뭐 베니? 발베. 이 말 한마디에 출연진들 전부 빵 터졌는데, 와, 저도 이거 보면서 발벤이란 이름으로 어떻게 저런 드립을 생각해냈지 싶었거든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하석진 씨 같은 위스키 애호가가 절친 집들이 선물로 들고 갈 만큼 유명하고 인기 많은 싱글몰트 위스키죠. 장인에 대한 존중과 수제 정신으로 대표되는 발베니의 달콤한 세계를 탐험합니다. 스포츠카 좋아하시죠? 누구나 몰아보고 싶은 게 스포츠카가 아닐까 싶은데요. 클래식 스포츠카 제조하는 모건이란 데를 혹시 아세요? 역사가 100년이 넘은 모건 모터는 지금도 자동화 설비 안 쓰고 장인들이 손으로 차를 만드는데, 특히 물풀의 나무를 직접 깎고 다듬어서 차 뼈대로 쓰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진짜 수제 스포츠카인 건데요. 아니, 갑자기 웬 스포츠카 얘기냐 하실 텐데, 2015년 발베니가 모건과 콜라보해서 발베니 모건이라는 이름의 스포츠카를 실제로 만든 적이 있거든요. 이 발베니 모건 역시 장인들이 손으로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는데, 한정판으로 나온 발베니 모건 중 한 대는 발베니에서 경매로 팔아서 수익금을 기부했더라고요. 근데 스포츠카 뿐만이 아닙니다. 수제 구두로 유명한 조지 클레버리라는 브랜드 아시죠? 영화 킹스맨에서 주인공들이 신고 나와서 국내에선 킹스맨 구두로도 알려져 있는데, 역시 모든 제품을 장인이 전통 방식에 따라 손으로 만들거든요. 2014년 발베니에서 40년 숙성 제품을 내놓으면서 케이스 제작을 바로 이 업체에 맡겼는데, 발베니 40년 위스키도 매우 특별하지만 조지 클레버리가 만든 케이스도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왜냐? 희귀하고 특별한 가죽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엔 이런 사연이 있어요. 1786년에 메타 카타리나라는 화물선이 플리머스 해협에서 침몰했는데, 거의 200년이 지난 1973년에 이 배를 우연히 발견해서 2008년까지 수중 발굴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침몰한 화물선 짐칸에서 러시아 술록 가죽이 완벽하게 보존된 채 발견됐어요. 이렇게 건져 올린 18세기 가죽을 조지 클레버리가 사들여서 발베니 40년 제품 케이스를 만들 때 썼거든요. 와,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스포츠카도 그렇고 40년 위스키 케이스도 그렇고 왜 발베니는 장인이 손으로 제품을 만드는 곳하고 콜라보를 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발베니 역시 장인의 수제 정신을 상징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김 PD, 네, 버번의 주재료 뭐라 그랬어요? 옥수수요. 그러면 스카치는? 보리요. 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 네, 맞습니다. 특히 블렌디드 위스키와 달리 그레인 위스키를 전혀 섞지 않는 싱글몰트는 곡물 재료가 보리 하나뿐인데요. 거의 모든 스코틀랜드 증류소에선 위스키 재료인 보리를 전부 농장에서 사서 쓰거든요. 근데 위스키 제조용 보리의 일부를 자기들이 직접 재배해서 쓰는 곳도 있어요. 바로 발벤입니다. 발베니는 보리 농장을 아예 갖고 있어서 이 농장에서만 14년째 일하고 있는 제임스 와이즈먼이라는 농부와 그 아들이 재배한 보리를 위스키 제조할 때 쓰고 있거든요. 재배 방식도 트랙터 하나 쓰는 거 빼면 128년 전 증류소 설립 당시와 똑같다고 하는데, 그만큼 보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발베니에선 다른 농장에서 보리를 가져올 때도 품질 검사를 매우 엄격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 보리 성분을 분석해서 질소 함량은 1.5%, 수분은 12% 이내인 보리만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위스키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리는 바로 술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보리의 싹을 잘 틔운 다음에 대형 가마에 넣고 말려야 하는데, 이렇게 당화 발효가 가능하도록 발화시켜서 건조한 보리를 몰트라고 하고, 이런 공정을 몰팅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몰팅 작업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서 대다수 증류소에선 공장에서 몰팅 처리한 완제품을 포대째 사와서 쓰거나, 아니면 직접 몰팅을 하더라도 자동화 기계로 해버리는데, 아직도 사람이 직접 손으로 몰팅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전통 방식을 플로우 몰팅이라고 하는데,
이틀 정도 보리를 물에 담가 놓은 다음에 10cm 두께로 바닥에 쫙 깔아놓고 하루 4번 일일이 나무 삽으로 뒤집어서 공기와 잘 접촉되게 해서 싹을 틔우거든요. 이렇게 발화시키는데 통상 6일에서 7일 정도 걸리고 삽으로 뒤집어주는 것도 워낙 힘들어서 플로어 몰팅을 하는 곳이 스코틀랜드 전체 증류소 중에 7군데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중 하나가 발베니입니다. 발베니에선 전체 몰트의 15%를 몰트맨이라고 부르는 장인들이 직접 작업해서 만들어 왔는데요. 이 분야 최고 장인은 무려 42년간 발베니에서 몰팅 작업을 해온 로비라는 분인데 2017년 로비가 은퇴한 뒤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제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발베니 플로어 몰팅과 관련해서 재미난 얘기도 있던데 발베니에선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일부러 이 작업을 며칠씩 시키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플로어 몰팅 작업장을 체육관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또 몰트맨들도 평소에 작업이 고되다 보니 일할 때 노래를 부르며 힘을 북돋을 때가 많은데 몰팅 작업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 바로 아까 얘기한 42년 경력의 몰트장인 로비라고 해요. 어쨌든 보리도 직접 길러서 쓰지 그 힘든 플로어 몰팅도 증류소에서 직접 하지. 발베니는 특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방송기자 일을 한 게 올해로 25년 됐는데요. 어떨 땐 참 오래 했다 싶거든요. 근데 저 정도의 경력은 발베니 같은 데 가면 명함도 못 내밉니다. 아까 42년 일하고 은퇴한 몰트맨 얘기를 했는데 이보다 더 오래 일한 장인들이 발베니엔 수두룩합니다. 먼저 이 얘기 앞서서 발베니 위스키 맛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외 전문가들은 달콤하다 혹은 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위스키 좋아하는 분들은 2017년에 돌아가신 마이클 잭슨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팝스타 마이클 잭슨하고 동명이인인데 맥주는 물론 위스키 최고 권위자여서 이분이 태어난 3월 27일을 월드 위스키 데이라고 부르며 기념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마이클 잭슨이 몰트 위스크 컴패니언이라는 책에서 발베니를 가리켜 The most honest of malts, 그러니까 최고로 꿀 같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또 스카치 위스키 연구기관에서도 분석을 했더니 증류를 마친 발베니 원액에서 바닐라 향이 나는 방향족 성분인 바닐린이 매우 높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달콤하고 꿀 같은 풍미가 어떻게 생긴 건지 정말 궁금한데 증류소에서는 증류기가 결정적이라고 설명해요. 발베니 증류기는 128년 전 증류소 처음 세울 때 다른 증류소 두 곳에서 중고품으로 가져온 걸 쓰다가 증류기 확충할 때마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복제해서 만들었는데 같은 회사 소속의 형제 증류소인 글렌피딕과 비교하면 목이 상당히 길고 증류기 본체와 목 사이에 공처럼 둥근 볼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 영향이 있겠지만 발베니에선 꿀 같은 풍미의 비결은 우리 증류기에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자 그럼 발베니의 보물이나 마찬가지인 이 증류기를 관리하는 장인 누구일까요? 바로 데니스 맥베인이란 분인데요. 데니스가 발베니 회사인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에 입사한 게 1958년이니까 증류소 경력이 올해로 무려 63년에 달하는데 그 긴 세월의 대부분을 증류기 장인으로 일해오셨어요. 그런가 하면 발베니의 오크통을 수선하고 관리하는 장인인 이안 맥도날드도 15살 때인 1969년에 증류소에 들어와서 5년간 혹독한 도제식 훈련을 받고 1974년에 오크통 장인 후퍼가 되셨으니까 올해로 52년 경력을 자랑합니다. 이러니까 25년 기자 생활한 저 같은 사람은 발베니에선 명함도 못 내민다는 말을 하는 건데요. 그만큼 발베니는 위스키 제조의 모든 공정에서 업계 최고 베테랑 장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위스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발베니의 베스트셀러이면서 가장 기본 제품이죠. 12년 숙성 위스키를 보면요, 더블 우드라고 적혀 있어요. 제품 이름 자체가 발베니 더블 우드 12년인데요 위스키 초보자분들은 이거 처음 보고 더블 우드가 뭐야? 나무가 2개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여기서 더블 우드라는 건 숙성 과정에서 각기 다른 오크통 2가지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베니 12년의 경우 버번 위스키를 담았던 오크통에 12년 이상 숙성을 시킨 다음에 6개월 이상을 유러피안 쉐리 오크통에 다시 넣어서 마무리 숙성을 했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다른 오크통으로 추가 숙성하는 걸 흔히 피니싱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 스카치 싱글몰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버번 증류소에서도 따라올 만큼 널리 퍼져 있지만 불과 약 40년 전까지만 해도 위스키 업계에 피니싱의 개념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피니싱 기법을 1980년대 초반부터 시도해서 스카치 싱글 몰트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 있으니 그게 바로 발벤입니다. 싱글 몰트 시장을 처음으로 개척한 글렌피딕처럼 발베니도 1970년대부터 싱글 몰트를 별도로 출시해서 판매했는데 초창기 제품을 보면 병 모양도 글렌피딕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발베니 역시 한 가지 오크통으로만 숙성을 마쳤는데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 풍미를 더 다채롭게 만들기 위해 여러 실험에 착수해요. 그 결과 버번 오크통에서 숙성한 위스키를 스페인산 쉐리 오크통에 다시 넣어서 추가 숙성하는 기법을 완성하고 1983년에 피니싱을 전면 도입한 발베니 클래식 시리즈를 출시했는데 이게 위스키 추가 숙성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로선 파격적이고 혁신적이었던 피니싱 기법을 개발해서 위스키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이 인물은 대체 누굴까요? 바로 몰트 위스키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발베니의 심장, 데이빗 슈튜어트입니다. 발베니 병에도 이렇게 데이빗 슈튜어트 서명이 박혀 있는데요. 앞서서 40년, 50년 경력의 발베니 장인들을 쭉 열거했지만 이분 역시 엄청납니다. 데이빗 슈튜어트가 발베니 입사한 게 1962년 9월 3일이니까 벌써 59년이나 됐죠? 17살 때 고등학교를 마치고 보험회사랑 은행에 이미 합격한 상태에서 위스키는 어떨까 싶어서 무심결에 발베니에 지원했다가 바로 합격 통지받고 출근했다고 하는데요. 발베니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다 보니까 데이빗 슈튜어트가 당시에 제출한 입사 지원서랑 면접관 인터뷰 메모 한 장까지도 전부 증류소에서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분이 입사해서 처음 3년 동안은 판매 기록하고 송장 작성하고 이런 일만 하다 보니까 위스키 근처에도 못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증류소에서 위스키 테이스팅할 기회가 생겼는데 타고난 후각 능력을 발휘해 냄새 한번 딱 맡고 풍미를 다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증류소에선 와, 엄청난 천재가 나타났구나 싶어서 데이빗 슈튜어트한테 정식으로 위스키 제조법을 가르쳤고 10년간 혹독한 도지식 수업을 받은 끝에 데이빗 슈튜어트는 1974년에 발베니의 5번째 몰트 마스터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향을 한번 맡으면 총 400가지나 되는 풍미를 구별해낸다고 하니까 야, 정말 대단한 분 같은데요. 경력도 오래됐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캐스크 피니싱이란 혁신 기법을 개발한 분이라서 세계 위스키 애호가들한테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죠. 그동안 받은 상만 해도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하기 힘들 정도인데 2009년 위스키 매거진 평생 공로상에 이어서 2019년에도 국제 주류 품평회 IWSC에서 탁월한 업적상을 받았어요. 또 무엇보다 2015년 12월 31일에는 스카치 발전에 헌신한 업적을 인정받아 영국 왕실 훈장까지 받았거든요. 이분이 발베니 입사 50주년이 됐을 때 증류소에서 특별 기념 영상까지 제작했는데 달모어와 주라 위스키 만드는 리처드 패터슨이나 조니 워커 마스터 블렌더 짐 베버리지 같은 장인들이 나와서 데이빗 슈튜어트야말로 피니싱을 완벽한 예술로 만든 분이다 라고 극찬하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이 정도로 대단한 장인이 60년 가까이 발베니 위스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장인들 얘기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서 증류소 역사를 설명 못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발베니와 글렌피딕은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라는 같은 회사에서 세운 자매 증류소입니다. 창업자인 윌리엄 그랜트 가족이 1887년에 글렌피딕을 세우고 나서 6년 뒤인 1893년에 설립한 게 발베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발베니는 왜 발벤이란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발베니 증류소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12세기에 지은 발베니 성, 발베니 캐슬이 있어서거든요. 그래서 발베니 증류소 지을 때에도 폐허로 방치된 발베니 성에 버려진 돌을 가져와서 쓰기도 했다고 하는데 발베니 성에 돌로 지은 대표적인 건물이 발베니가 자랑하는 24번 숙성고라고 해요. 발베니의 고숙성 희귀 위스키는 거의 다 이 숙성고에 넣어두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발베니 성과 관련해서도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14세기부터 이 성을 스코틀랜드 더글러스 가문이 갖고 있었는데 이 가문이 1455년에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제임스 2세한테 반기를 들었다가 말 그대로 멸분지화를 당하고 맙니다. 근데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가렛 더글러스라는 여성이었는데 제임스 2세는 마가렛의 귀족 지위도 뺏지 않고 발베니 성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대신에
임대료로 1년에 한 번 자기한테 붉은 장미를 바치게 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바로 이 전설의 영감을 받아 발베니에서 만든 게 발베니 스토리 시리즈로 나온 레드로즈 제품인데요. 2008년 첫 레드로즈가 나온 데 이어 바로 지난달에 두 번째 레드로즈가 출시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수제 장인 정신으로 대표되는 발베니 위스키의 세계를 탐험했는데요. 간단히 제품 소개도 해드리자면 발베니 더브루드 12년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캐스크 피니싱의 효시로 평가받는 클래식 시리즈의 후계자인데 제 방 책상에 항상 놓여있을 정도로 제가 아끼는 그런 위스키입니다. 한 모금 딱 마시면 부드러운 꿀과 달콤한 과일 풍미가 입안에서 확 퍼지죠. 그리고 또 발베니 14년 숙성 제품은 버번 오크 통에서 14년 숙성한 뒤에 특이하게 럼 캐스크에서 넉 달간 추가 숙성을 했는데 흔히 뭐 달고나 맛이라고 하죠. 토피 향도 좀 나고 바닐라 풍미도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21년 숙성 제품은 포트 와인을 담았던 통에서 피니싱을 했는데 이렇게 추가 숙성한 뒤에도 몰트 마스터 데이비 스튜어트가 맛을 다 본 다음에 괜찮다고 한 것만 병입해서 출시한다고 해요. 또 이런 기본 제품 말고도 아까 말한 레드로즈 같은 스토리 시리즈로 나온 제품들도 있는데 각각의 제품에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담겨 있고 풍미도 개성 넘치고 독특하니까요. 기회 되시면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그럼 저는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발베니 12년 더브루드로 만든 하이볼 한잔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끝내준다 진짜. 진짜 맛있다. 와. 발베니는 발베니다 정말.